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도 잠깐 짚어드리면서 지금이 왜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서야 되고 겁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에코프로 계속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 2차전지 종목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못 먹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보시면요.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하고 10%런 와중에도 에코프로는 장중 상승 전환을 하는 등 이미 우리 회원님들은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은 내려오면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여기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에코프로를 잡아갔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해서 막 베팅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한번 상승, 또 한번 상승, 7번 나오고 나서 신고가 만든 이후에 쭉 쉬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사라. 에코프로는 특히 2차전지 섹터는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몇 프로 갔습니까? 여기서도 100%를 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승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하는 것은 조금만 올라와 버리면 못 산다라는 거죠. 자꾸 눌림목을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들은 눌림목 이렇게 안 줍니다. 안 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파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장 심리의 변화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흐름들이었죠. 작년 9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금리 인상 50bp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75bp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100bp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절망,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금리 인상 나오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CPI가 많이 떨어졌네. 9.1%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떨어졌다? 6%대, 7%대 이렇게 내려오니까 피크아웃이 다 환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죠.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뭐 나왔습니까? 야, 금리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이 온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투매가 나왔죠. 여기서 투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전부 다 손절 때린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느닷없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요. 경기가 엄청 좋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노 랜딩이다. 환호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월 달 들어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금리 인상이 50bp 한데 6%대까지 터미널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고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자, 잘 볼게요. 이런 겁니다. 절망했다가요. 여기에서 손절치고 나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죠. 또 절망하면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달 올라가서 지금 추격 매수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또 손절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절망했다, 환호했다, 추격 매수했다, 또 절망했다, 환호했다, 추격 매수했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세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투매가 나오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요.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를 하고요. 또 투매가 나와서 손절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을 여기 또 했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또 여러분들 물량 못 사요. 좋은 종목들 못 산다라는 거죠. 시장은요. 이렇게 돌고 도는데 지금 시장의 변화는 뭐냐면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이전에는 건덕지만 있으면 갔다가 패대기를 쳤죠. 건덕지만 있으면 투매가 나왔습니다. 건덕지만 있으면 투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버티고 있는 상태죠.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25bp건 50bp건 간에 지금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지표들은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델리티에서 이제 내놓는 자료가 되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죠? 특히 중국은 이미 경기의 바닥, 요 바닥을 지나서 어떻게 되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 분기 아니면 두 분기 정도 더 빼겠죠?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중국 관련주들, 특히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은요, 이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자,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꺾였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 영향으로 올라갔다가요,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뻥 뛰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리 가격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올라온 것은 경기 사이클도 있지만 구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구리 광산에 대한 개발들이 미진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리 수요는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새로운 신기술이 뭘까요? 뭐, IT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입니다. 2차 전지도 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100%, 200% 수익을 줍니까? 요거죠. 배터리, 이 전기차, 요겁니다. 요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구리입니다. 구리의 수요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사용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리의 생산 증가율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서요, 글로벌 생산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이나 구리, 이쪽은 요 구리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구리의 수요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중국을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죠. 작년에 워낙에 죽을 썼기 때문에 팬데믹 락다운을 끝내고 나서 소비 진작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영기업의 당근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선행지수가 어떻게 됐죠? 2021년까지 팬데믹 때 박살났다가요, 요게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죠? 락다운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선행지수의 급락폭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과거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구리 가격들을 보시면은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구리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선행지수가 빠지면 구리 가격도 역시나 빠집니다. 선행지수 올라가면 역시나 구리 가격 상승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선행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하자 구리 가격이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구리 가격이 중국이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경기 지표들에 연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는 어떻죠?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50선 아래에 있다가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죠. 경기 부양책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 올라가요. 그러면 구리 가격도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이미 출발을 했어요.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풍산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구리 가격이 점점 상승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방산 쪽으로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물적 분할을 발표를 해가지고 변동성이 나왔다가 물적 분할 철회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만 원에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20% 이상,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빠지는 구간에서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잡아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만한 상승률을 놓치고 나서 그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출발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테마주들은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중소형 테마주, 구리 관련주 대창이 되는데, 대창은 보시면 경기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매년 한 번씩 시세를 줍니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거 뭡니까? 쭉 당겨서 죽었어요. 쭉 당겨서 죽었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시세를 얼마나,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매년 한두 번씩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수가 급락하는 그 과정, 완전히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얼마, 1,500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까지 거의 50% 이상의 수익을 줬던 게 대창입니다. 구리 관련주들은 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리 관련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맥점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공지 말씀드리면요. 강한주식연구소 채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이 어플이 되겠는데요. 이 어플에서는 연일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추천주들을 뽑아서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익 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좀 보시면은 2월 8일 날 리메이드 맥스 말씀을 드렸죠. 눌림목입니다. 내려올 때 사세요 라고 하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뽑아버리죠. 최대 80% 급등 나옵니다. 여기에서 능력껏 30%도 먹고 50%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2월 13일 날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역시나 요것도 요거 빠지니까 눌림목 쭉쭉 빠지는 동안 분할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내려오고 나서 상한가 갖다 붙여버리죠. 30% 이상 급등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요거 11선 눌림목 오니까 눌러줄 때마다 사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4% 가까운 상승들이 나오면서 40% 급등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2월달, 1월달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뭐 20에서 30% 간 종목들 많고요. 많게는 100% 가까운 수익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사용하세요. 자,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의 설명란 혹은 댓글에 들어가시면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들 누르시면 어플 설치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익들 잘 나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 급등 수익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는 대장주가 지금 풍산이죠. 풍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산은 이렇게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까지 엮여져 있어가지고 상승 흐름들이 조금씩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가 풍산을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작년 여름부터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여기 박살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갔다가 멱살 잡아서 끄잡아 올리죠.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30% 이상 올라왔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요. 구리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수주들이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소모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한번 전면전으로 맞붙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 4월, 5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무기들 어떻게 돼요? 갔다가 또 쏟아 붙겠죠. 그러면 이거를 채우기 위한 신규 방산 수주 얘기도 나올 거예요. 어쨌든 기술적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37,0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2년 작년에 나왔던 이 고점부 여기를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이번 주 주봉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들도 차분차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대를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상승 추세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걸렸다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요 지지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이렇게 풍산 보시고 요거보다 더 대형주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려 아연입니다.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려 아연은 비철금속 관련주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고려 아연은 수직 계열화 작업들을 좀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엮인 종목이 이제 영풍정밀 이런 종목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상승 흐름들이 잘 안 나오다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죠.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고려 아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들 비철금속 쪽도 올해 구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풍산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된다. 고려 아연 사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번 갖고 가신다라고 보시고 주봉상에서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추세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죠. 작년에 투매가 나오면서 한번 큰 폭으로 이탈을 했고요.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가 12월 달에 또 한번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65만원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권은 단기 저항권은 65만원 조금 낮은 상태다. 그런데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돌파했죠. 요거 안착하고 나서 안착하는 구간 눌림목 공략하시면 먹을 폭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요거 보시면 월봉이죠. 월봉에서 뭐를 돌파했냐? 이거를 돌파했죠. 자 보세요. 여기 저항이었고요. 2015년, 2016년 저항이었죠. 17년 저항, 18년 저항. 이것을 2021년 돌파해서 안착하려고 하다가 그죠? 안착하고 나서 뚫었다가 쭉 밀려 내려왔죠. 투매가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 안착 구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52만원, 53만원대가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월봉상에서 이렇게 아주 큰 매물대를 하나 제압을 하고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위쪽에 매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번 분위기만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70만원대까지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이제 테마주들이죠. 그래서 테마주를 보시면 테마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리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이구산업, 대창서원, 국일신동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리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데 지금 요렇게 매집 하나 들어왔고요. 여기 또 들어왔고 또 들어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으면 이게 한번 튀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 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잘자잘하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에 걸려있는 매물들을 자꾸 이제 잡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어딥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윗골이 닿았는데도 급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테마주로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3,500원 강하게 매수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 장중 상한가 잘 나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한 번씩 오를 때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오른다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30% 뭐 20%에서 30% 수익들이 금방금방 납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은 지금부터 매수 들어갈 만하다. 특히나 어느 구간에서 여기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고 요 안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전저점대 이탈하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손절도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들이 지금은 터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대창이나 뭐 서원 이런 종목들의 거래량들 국일신동의 거래량들은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때문에요. 그래서 손절은 어디를 보신다? 여기를 보세요. 전저점대 손절 보시고 지금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2구 산업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시고요. 2구 산업 급등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대창과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될지는 몰라요. 서원, 그 다음에 서원의 자회사죠. 대창입니다. 대창의 지분을 서원이 한 31%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구 산업, 요 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갈 때가 있고요. 얘가 튀어나갈 때가 있고 얘가 대장으로 튀어나갈 때가 있으니까 세 종목 모두 관심 종목 등록해놓고 추적은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대창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렇게 매수 들어왔죠? 매수 들어왔죠? 매수 들어왔죠? 매집은 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게 급락 흐름들이 여기는 한번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기도 쭉 그 물량들을 걷어가 버렸는데 급락이 있습니까? 윗꼬리가 달리면 당연히 투매가 나오고 아니면 손절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매집이 역시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의 추세상으로 본다면 요 하락 추세대에 이미 돌파를 한 상태 그리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매물들이 걸려 있는 구간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물량대를 자꾸 손바뀜을 시켜주고 있고 여기서 손바뀜 한번 또 시켰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돌파해야 됩니까? 가격대로 보면 1,450원에서 1,5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린다 했을 때는 요거 출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주봉에서 이제 정배열 전환 과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시세 랠리 줬죠. 이때 1,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갔으니까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완전 역배열로 빠졌죠. 투매 두드러 맞았고요. 반등 나왔다가 또 투매 두드러 맞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쌍바닥 잡았습니다. 20주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과거와 비교를 한다면 어디다? 여기다. 20주선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 흐름들 한번 나오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죠? 1,600원에서 1,700원대가 1차 저항대가 돼요. 특히나 여기 갭 하락이 떨어졌는데 이 갭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1,700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돌파했을 때는 어디다? 2,500원대 전후까지도 한번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은 당연히 쌍바닥 이탈 시 손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서원이에요. 서원도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대창과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고 있고 20주선 안착하고 있는 상태. 특히나 작년에 이제 급락했을 때는 서원이나 대창이 전부 다 실적들이 안 좋았습니다. 적자, 3분기에 적자가 났었는데 그런 것들 반영이 됐고요. 똑같습니다. 대창 2구 산업, 서원 모두 뭐가 들어가요?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죠? 매집 들어갑니다. 매집 들어갑니다. 매집 들어갑니다. 역시나 그래요. 하지만 서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종목이 하루에 6만 주, 10만 주 거래되면 이거 매매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서원을 갖다가 점상한가를 보내면서 구리 테마를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시세가 한번 꺼지고 나서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보다는 대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구리 관련주도 뭐 있습니까? 국일신동이 있죠. 그런데 국일신동은 자 보세요. 2구 산업과 서원은 전부 다 앞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 매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일신동은 매집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집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 하면 국일신동은 완전히 급등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올리면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파르게 매집세가 들어갔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일신동은 매집은 들어왔으나 서원, 대창, 2구 산업과 같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일신동보다는 2구 산업, 대창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집 과정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요. 일단 하락하는 것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뭘
기대한다.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은 25bp냐 아니면 50bp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 미국 시장의 급락, 우리 시장의 급락 이런 것들은 뭘 걱정하고 있다? 50bp가 아니라 75, 100bp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면서 주식 좋은 종목에 손이 안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배터리 관련주들 사야 되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파는 구리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